제가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이게 제가 돼요? 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흔한 일이고 작은 거라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니 놀라시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게 어떻게 폭행이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행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힘을 행사했다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던졌는데 슬리퍼가 벽을 맞고 튕겨 나와서 피해자를 맞춘 사안에서도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야구 방망이를 상대를 향해 휘두른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경우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폭행이지만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 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 하더라도 폭행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만약 하게 되었다면 초기에 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좋지 않으니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고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하면서 다른 감형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폭행도 안 되지만 절대 물건을 들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되는 것이고 더욱 처벌이 중해집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저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지만 언제 사이가 멀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경우 내가 한 험담을 전달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추범이라 해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럼 순식간에 나는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게 된 자료나 고객 명단 등을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근무 중 취득한 자료를 10일 이내에 파기 또는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는데도 퇴사하면서 이를 파기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퇴사 후에 이를 이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고객 명단을 다른 경쟁사에 제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은 원래 회사의 내규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고객임을 확인해서 주장하였고 무죄를 받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집을 편하게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잠깐이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다음에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고 여자친구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경비원이 집으로 오자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줬는데 열려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사안에서도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찾아가고 연락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스토킹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번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얼마 전까지 여자친구였고 나는 아직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간단한 물건을 누가 버린 것 같아서 주었는데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은행 ATM 기기 위에 있는 휴대폰 한 대를 가져가고 버스 정류장에 놓여진 휴대폰 한 대를 가져간 사례에서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지만 전과가 있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사례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TM 기기에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 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2매를 가져간 사례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갑을 주어서 경찰에 가져다 주었는데 주인이 그 안에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 황당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형사 절차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자를 불러서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직원을 불러서 고객이 놓고 간 것 같다고 말해주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